What the hell is that exactly? Well, it's become a place where people are publishing information. 글로벌 ETF 라운지. 글로벌 ETF 라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여러분은 인터넷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나요? 근데 1995년 전만 해도 인터넷은 허무맹랑함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어쩌면 10년 뒤에는 이것이 인터넷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의심하고 부정하다가 결국엔 인정받는 게 혁신 기술의 숙명이니까요. 너튜브에 보니까 쇼펜하우어가 비슷한 말도 했더라고요. 지난 편에서 메타버스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가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정말 신성장 산업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성장 산업 맞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막대한 투자와 경영 방식 변화를 통해 메타버스를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모두 다 아는 BMW 있죠? BMW는 엔비디아 옴니버스에 현실에 있는 공장의 디지털 버전을 찍고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를 얻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장에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보면서 현실 공장의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선 훨씬 이득이죠. 그럼 기업들을 메타버스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이들 놀라실 것 같은데요. 2022년 상반기에만 투입된 금액이 1,20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160조 원 정도죠. 모두가 메타버스에 고무됐던 작년도 투자 규모가 570억 달러였으니까 2배나 증가한 건데요. 메타버스 얘기가 개인 투자자나 언론에서는 작년만큼 활발하게 언급되지 않으니까 체감이 잘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투자 금액이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의미 있는 부분은 이 비용은 M&A, 벤처 캐피털, 기업 내 투자를 모두 합친 금액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메타버스는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까요? 비교할 만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인데요. 둘의 투자 행태가 비슷하거든요. 2016년 이세돌 프로랑 알파고가 대국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당시 AI 기술에 투자된 금액이 390억 달러인데요. 이중 VC랑 P의 투자 금액이 약 60에서 90억 달러인데 2022년 상반기까지 VC랑 P가 메타버스 산업에 투자한 금액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나머지는 M&A에서 창출됐고요. AI의 시장 규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6년 3억 달러에서 시작해 2021년에는 60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했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8년에는 약 4,2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 점을 감안한다면 메타버스 역시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일반 대중은 메타버스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 많지 않나요? 실제로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은 꽤 높은 편입니다. 맥킨지 컴퍼니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는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중 30%는 메타버스의 대표 주저죠.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등을 해봤다고 해요. 또 10%는 이미 AR 혹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데이트 경험이 있으며 상당히 즐거운 경험이었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 한 해 동안 메타버스가 정말 엄청 난리였잖아요. 어딜 가나 메타버스 얘기를 할 정도로요. 그러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 수준이 엄청 높아진 거죠. 근데 다 가상현실 게임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이 또 흥미로운데 이미 소비자들은 메타버스가 게임이라는 인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소비자들이 메타버스에서 가장 기대하는 분야가 쇼핑과 원격 의료거든요. 메타버스가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답이 나올 수 없겠죠.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이미 이런 니즈를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구글은 이미 2019년 AR 서비스를 접목한 Try on Tools를 선보였죠.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 따르면 이제는 아예 AR과 구글 쇼핑, 유튜브 쇼핑을 접목시킨 이커머스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거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지난 8월 AR 기술을 응용해 실제 매장을 찾을 필요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Shop in 3D Experience를 만들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 2020년 VR 회사를 인수해 화제를 모았던 애플은 올해 안에 첫 VR, AR 세트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한마디로 돈이 되는 산업이다? 그렇겠죠. 네.
실제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니까 누구보다 빨리 선점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제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야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니까요. 메타버스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유저들의 대부분은 메타버스 세상에서 소비를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약 219달러를 디지털 자산에 사용했는데 그중 30%가 메타버스 관련 소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내로 13% 정도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하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메타버스의 가능성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현실에서 메타버스 기술은 지금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나요? 숫자만 봤을 땐 다소 낮은 편인데요. 메타버스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VR 기기가 약 20%의 침투율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보면 20%까지 늘어났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기기의 평균 가격이 낮아지면서 보급률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들도 처음 나왔을 땐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저게 뭔가 싶기도 해서 보급률이 낮았지만 갈수록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이 낮아지면서 더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안 쓰는 사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실제로 맥킨지에 따르면 2016년 500달러에 판매됐던 VR 헤드셋은 2021년 3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향후 10년 내에 20%에서 최대 50%까지 가격이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메타버스는 여전히 유효한 산업입니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힘입어 테크 기업들은 메타버스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킬 혁신기기와 플랫폼을 만들고 있죠. 기업들 간의 경쟁은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맥킨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와 IB 회사들은 앞서서 2030년 메타버스 산업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서를 냈는데요. 현명한 투자자라면 꼭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ETF 라운지